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신병교육대 앞 새벽 공기는 짠 바다 냄새와 훈련장의 흙냄새가 섞여 눅눅하게 피어오릅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각인데도 다방 파도에는 신병 부모들이 잔뜩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오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는 조바심이 가득했죠. 어떤 어머니는 도시락을 손에 꼭 쥐고 창밖만 바라보았고, 어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문에는 김이 뿌옇게 서려 있었고, 낡은 형광등은 윙윙거리며 불안정하게 깜빡였어요. 윤설이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일부러 튀지 않게 오래된 점퍼 차림으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물만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달리 윤설이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고요했죠. 손목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고 앉은 자세는 이상할 만큼 단정했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발은 바닥에 평행하게 놓여 있었어요. 시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출입구, 창문, 사람들의 동선까지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눈빛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신경 쓰지 않을 작은 움직임들이었지만 훈련받은 눈이라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윤설인의 손가락은 물컵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감싸는 방식조차 평범하지 않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손톱은 짧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신구는 하나도 없었죠. 귀걸이도 반지도 목걸이도 없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도연 중위가 부하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은 제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건 군인의 절도가 아니라 특유의 오만함이었어요. 어깨를 으쓱이며 걷는 모습, 턱을 치켜들고 주변을 내려다보는 시선, 입꼬리에 걸린 비웃음까지. 강도연은 자신이 이 공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강도연의 뒤를 따르며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강도연은 다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윤설인을 발견하고는 입결리를 올렸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점퍼 차림. 강도연의 눈에는 그게 만만한 표적으로 보였죠. 부하들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더니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야, 저기 좀 봐. 요즘 다방년들은 군부대 앞에서 노는 게 유행이냐? 다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고 모두의 시선이 윤설인에게 쏠렸어요. 어떤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어떤 사람은 민망한 표정으로,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윤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윤설인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물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다시 안정을 찾았죠. 윤설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만 바라보며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어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의 호흡이었죠. 강도연은 그 반응을 즐기는 듯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영업하는 거 아니냐? 요즘 수법이 교묘해서 말이야. 군인 가족 행세하면서 접근하는 거지. 부하들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상관 앞에서 반박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더 신이 났죠. 목소리를 한층 높였어요.
요즘 이런 애들이 문제야. 순진한 신병들 꼬셔서 돈 뜯어내고 조심해야 된다니까. 바로 그 순간 창가 쪽으로 신병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훈련복을 입은 앳된 얼굴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창문 너머로 다방 안을 힐끗 쳐다보다가 윤설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갓 입대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죠.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인 걸 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옆에는 같은 기수 동기들이 서 있었고 장교가 엄마를 비웃고 있는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이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뭔가 물었어요. 아들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고개를 돌렸죠. 등을 돌린 채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걸음이 빨랐어요. 도망치듯 멀어지는 뒷모습이었죠. 윤설이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급하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창피함에 얼굴을 붉힌 표정을 전부 목격했어요. 창문에 비친 아들의 옆얼굴이 일그러지는 것도 동기들 사이로 숨으려는 몸짓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멀어지는 발걸음도 전부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의 모욕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이 자신을 창피해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방년이라는 조롱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을 찢는 건 아들의 외면이었습니다. 윤설이는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어요. 입술 안쪽에서 비릿한 맛이 났지만 표정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다시 물컵으로 내렸죠.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물컵을 놓지는 않았어요. 강도연은 그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했습니다. 더 재미있다는 듯 비웃으며 부하들과 함께 웃어댔죠. 봐라. 찔리니까 말도 못하잖아. 다방 안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어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윤설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죠. 윤설이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강도연은 윤설인의 침묵을 더 즐기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다방 바닥에 둔탁하게 울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강도연이 윤설인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을 때 다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강도연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분증 꺼내봐. 여기 왜 왔는지 확인해야겠어. 윤설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움직여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강도연의 날카로운 눈이 그걸 놓치지 않았죠. 강도연은 즉시 그 떨림을 수상함이라고 몰아갔어요. 봐라. 찔리는 게 있으니까 손이 떨리지. 뭐 숨긴 거 있어? 윤설이는 침착하게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그걸 집어들지 않았어요. 대신 비웃는 표정으로 부하 중 한 명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부하가 어색하게 다가와 지갑을 집어들었죠. 강도연은 팔짱을 끼고 윤설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신병 부모라고? 그럼 어느 생활관 몇 번이야? 이름이 뭔데? 윤설이는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3생활관 217번 윤재혁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강도연은 그 흔들림마저 즐기듯 비웃었죠. 윤재요? 그의 엄마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바로 그때 다방 주인 최미정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최미정은 앞치마를 손으로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여기 다들 가족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강도연은 고개를 돌려 최미정을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민간인이 장교한테 훈계질이야? 당신도 같은 패거리냐? 신분증 당신도 내놔. 최미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최미정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말했죠. 저는 이 다방 주인입니다. 이분은 여기 단골이에요. 매번 아드님 보러 오시는데. 강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단골? 그럼 더 수상하네. 자주 온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보통 부모들은 면회 때나 오는데. 최미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도연의 논리에는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틈을 만들 생각 자체가 없었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윤서린을 수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최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윤서린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강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린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깔려 있었어요. 윤서린은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들 얼굴만 보고 가려 했습니다. 방해할 생각도 문제 일으킬 생각도 없었어요. 그 말이 오히려 강도연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눈빛, 당당한 태도. 강도연은 그게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이 제복을 입고 있는데 이 여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강도연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강도연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헌병대 불러. 부대 주변 수상 인물 신고한다고 해. 신병 부모인 척 접근하는 거 수법 많다더라. 확인 필요해. 부하 중 한 명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중위님, 그런데 신분증은 제대로 나왔는데요. 강도연이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 위조도 잘 만든다고. 네가 책임질 거야? 부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내 헌병대에 연락을 취했어요. 다방 안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헌병대에서 군사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강도연이 먼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사람 수상합니다. 부대 주변에서 신병 부모 행세하면서 배회하고 있었어요. 신분 확인 요청했는데 손 떨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요. 군사경찰 중 한 명이 윤서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여기 왜 오셨습니까? 윤서린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들 얼굴 보러 왔습니다. 오늘 면회 가능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군사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도연을 보았습니다. 신분증 확인됐으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강도연은 그 말에 발끈했어요. 문제없다고? 태도 자체가 수상하다니까. 일반 부모들이랑 다르다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군사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도연의 계급과 압박에 밀려 결국 윤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실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확인 절차 거쳐야 합니다. 윤서린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아들이 있던 방향을 힐끗 봤습니다. 창밖 멀리 훈련복 입은 신병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죠.
엄마가 군사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하지만 아들은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장교의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엄마가 멀어지는 걸 지켜만 봤어요. 윤설인의 눈빛이 그 찰나에 무너졌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죠. 아들이 날 부끄러워했어도 아들이 다치게 둘 순 없어. 윤설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군사경찰을 따라 다방을 나섰어요. 강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하들에게 말했죠. 맞지? 이렇게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야. 부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다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최미정은 카운터에 기댄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군사경찰 조사실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창백한 빛을 쏟아냈고 벽은 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어요. 창문은 높은 곳에 작게 나 있었고 철문이 닫힐 때 나는 소리는 속을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윤설이는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조사관이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조사관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조사관은 윤설인의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윤설인 씨 맞습니까? 네. 주소는 여기 맞고요? 네. 아드님이 삼생활관 217번 윤재영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오늘 왜 다방에 있었습니까? 면회 시간도 아닌데요. 윤설이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답했죠.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보려고 왔어요. 멀리서라도? 면회도 아닌데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지나가는 걸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조사관은 펜을 툭툭 두드리며 윤설인을 관찰했습니다. 윤설인은 격하게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완전히 질문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한 말만 정확히 했죠. 그 태도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면 말이 많아지거나 두려우면 더듬거리는데 윤설이는 둘 다 아니었어요.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강도연 중위가 태도가 수상하다고 신고했는데 뭐 숨기시는 거 있습니까? 윤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손이 떨렸습니까? 윤설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참으려다 보니 손이 떨렸어요. 조사관은 눈썹을 올렸어요. 모욕적인 말? 어떤 말입니까? 다방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요. 조사관은 서류에 그 내용을 적으며 중얼거렸어요. 그건 좀 과했네요. 하지만 조사관은 그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럼 오늘 처음 오신 겁니까? 다방 주인이 단골이라고 했던데요. 몇 번 왔습니다. 아들이 입대한 후로요. 몇 번이요? 대여섯 번쯤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윤설이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발은 바닥에 평행하게 놓였고 시선은 조사관의 얼굴과 손, 그리고 서리를 오갔죠. 그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어요. 한편 부대 본부에서는 박현수 대령이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작성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내용은 공을 세웠다는 식으로 과장되어 있었어요. 부대 주변 수상 임무를 적발했고 신속하게 조치했다는 내용이었죠. 박현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박현수는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CCTV 영상 가져와. 다방 앞이랑 조사실 전부. 네, 대령님. 잠시 후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박현수는 영상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어요. 윤설인의 앉은 자세, 손의 각도, 시선 처리 모든 게 훈련받은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박현수는 군대에서 20년 넘게 복무하며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특수부대원들, 정보요원들, 특수임무 수행자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죠. 몸에 밴 습관들. 윤설인에게서 그게 보였습니다. 박현수는 조용히 지시했어요. 신원조회. 최우선으로 해. 그리고 기록 원본 전부 보존. 편집하지 말고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 참모가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어요. 강도연이 윤설인을 조롱하는 장면, 다방 사람들이 침묵하는 장면, 윤설인이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신병 한 명. 박현수는 그 신병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윤재혁이었어요. 윤설인의 아들. 아들은 엄마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박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한편 생활관에서는 윤재혁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웃고 떠들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윤재혁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귓속에서는 계속 다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방년. 그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엄마를 향한 그 말이 윤재혁의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윤재혁은 이불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죠. 동기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야, 윤재혁? 너 괜찮아? 저녁도 안 먹고. 윤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쉬어. 내일 훈련 빡세다던데. 동기가 돌아가고 윤재혁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되뇌었죠. 엄마 미안해. 나 왜 그랬을까?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난 윤재혁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빨간 눈,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윤재혁은 세면대를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세면대가 삐걱거렸어요. 내가 엄마를 버렸나? 윤재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씻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윤재혁은 벽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엄마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 나 때문에. 윤재혁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어요. 손등이 빨개졌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더 아팠으니까요. 강도연은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부하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을 훑어보다가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사실 쪽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고 박현수 대령의 참모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강도연은 부하 한 명을 불러 세웠어요. 야, 지금 본부 쪽 분위기 어때? 글쎄요. 갑자기 대령님이 CCTV 영상 다 확인하라고 하셨다던데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CCTV 영상.
그 안에는 자신이 윤서린을 조롱하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다방면이라고 비웃던 말,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위압적으로 굴던 태도, 전부 기록되어 있었죠. 강도연은 공을 세우려던 사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의 폭언과 조롱이 독이 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강도연은 재빨리 술을 썼어요. 조사실로 향하며 담당 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조사실 녹화 파일 있지? 그거 불필요한 부분은 편집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올리는 게 효율적이니까. 하사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위님, 그런데 원본은 보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강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어? 대령님께서요. 강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박현수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하사관에게 다가갔죠. 내 말 잘 들어. 편집은 업무 효율화야. 문제될 거 없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사관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의 계급과 압박에 밀린 거죠. 하지만 그 대화는 복도 끝에 설치된 또 다른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박현수의 경계를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박현수는 모니터실에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참모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저 대화 내용 별도로 저장해. 그리고 강도연 중위 동선 전부 추적.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뭐 하는지 전부.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는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이건 단순 갑질이 아니야. 조직적으로 버릇이 든 놈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았을까. 강도연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설이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조사관은 추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 어떻게 돼가나? 조사관이 일어서며 경례했어요. 중위님, 신분 확인은 끝났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강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문제 없다고? 태도 자체가 수상하다니까. 더 깊이 파봐야 해. 강도연은 윤설인의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메모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확인했죠. 그러다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사진을 툭 탁자 위에 던졌어요. 사진은 흐릿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훈련복 차림의 사람들, 얼굴을 가린 동료들, 그리고 그 속에 윤설인. 배경은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군사시설처럼 보였어요. 사진 속 윤설이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거로 군인 흉내 내냐? 어디서 주워온 사진 아니야? 윤설이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입술이 꽉 다물어졌고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반응을 즐기듯 계속 말을 이었죠. 군복 입은 사진 하나 있다고 군인이냐? 너 같은 건 군복에 침 뱉는 거야. 진짜 군인들한테 모욕이지. 그 순간 윤설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박혔어요. 지금까지의 침착함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눈빛에 순간 움찔했지만 곧 자존심이 발동했죠. 윤설인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발언 그대로 기록하세요. 지우지 말고요. 강도연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웃었어요. 기록? 누가 너 같은 걸 위해 기록을 남겨.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윤설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조사실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조사관도 그걸 느꼈는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강도연은 계속 윤설인을 압박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 누구 거야? 윤설이는 답하지 않았어요. 강도연은 더 다그쳤습니다. 대답 안 하면 더 수상한 거야.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때 문이 열리며 박현수의 참모가 들어왔습니다. 중위님, 대령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본부로 오시라고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왜? 모르겠습니다. 급하시다고만 하셨습니다. 강도연은 윤설인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박현수가 왜 자신을 부르는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본부에 도착한 강도연은 박현수의 집무실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강도연이 들어가자 박현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격리했습니다. 강도연 중이 왔습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앉아. 강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현수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고 강도연을 바라봤죠.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다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강도연은 침을 삼켰어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부대 안전을 위해. 박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수상한 인물? 신병 부모를 수상한 인물이라고 신고했어? 그게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일반 부모들과 달랐어요. 박현수는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다방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강도연이 윤설인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방년? 이게 장교가 할 말이야? 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 자리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박현수가 다시 끊었어요. 분위기 정리? 민간인 모욕하는 게 분위기 정리야? 박현수는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강도연이 하사관에게 녹화 파일 편집을 지시하는 장면이었어요. 편집? 원본 보존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편집하려 했어? 강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수는 강도연을 차갑게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내 질문에만 답해. 윤설인 씨 신원조회 결과 받았어?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현수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강도연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받아. 똑바로 읽어봐. 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서류에는 윤설인의 과거 경력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죠. 특수임무부대 소속, 해외작전 참여, 여러 차례 표창,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현재 예비역, 보안 등급 유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박현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다방년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 강도연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버렸죠. 박현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거야. 원본 보존 명령을 무시하고 편집하려 했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강도연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정말 부대를 지키려고. 박현수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어요. 부대를 지킨 게 아니야. 내 자리를 지키려 한 거지. 강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신원조회를 지시한 이유가 뭔지 알아?
CCTV에서 윤서린 씨 움직임을 봤거든. 앉는 자세, 시선 처리, 손의 위치, 전부 훈련받은 사람의 습관이었어. 그래서 확인한 거야. 박현수는 강도연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내가 뭘 했어? 조롱하고 모욕하고 증거까지 없애려 했지. 이게 장교가 할 짓이야?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박현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넌 모든 직무에서 배제야. 조사받을 준비해. 그리고 박현수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이 사건은 내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윤서린 씨 가족이 누군지 알아? 강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박현수가 차갑게 말했죠. 합참의장이 아버지야. 작은아버지는 대장, 삼촌들은 중장이랑 소장. 별이 13개야. 13개. 강도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다방 주인이 연락했을 거야. 곧 별들이 움직일 거고 이 부대는 뒤집힐 거야. 한편 다방 파도에서는 최미정이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 숨겨둔 휴대전화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전화를 꺼낸다는 건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최미정은 과거 군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윤서린을 알게 됐고 비상 연락망을 받았었죠. 정말 필요할 때만 쓰라는 말과 함께요. 최미정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오래 사용하지 않았던 전화였으니까요. 연락처는 단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필요할 때만. 최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받았어요. 말해. 최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다방 파도 주인 최미정입니다. 윤서린 씨가. 윤서린? 목소리가 즉시 긴장했습니다. 최미정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해병대에서 잡혀 있습니다. 장교한테 다방년이라고 조롱당했고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도 지우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낮고 더 차갑게 변해 있었죠. 위치, 진해 해병대 신병교육대입니다. 알았어.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미정은 휴대전화를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윤서린이 당한 모욕을, 그 침묵 속에 숨겨진 고통을 봤으니까요. 그날 오후 해병대 부대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어요. 별이 움직인대. 별, 누가? 합참의장이래. 직접. 설마 왜? 모르겠어. 근데 헬기 뜬대. 여러 대. 헬기? 여기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신병들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생활관에서는 교관들이 긴급 점호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윤재혁은 동기들 사이에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별이 움직인다는 말, 헬기가 온다는 말. 윤재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모든 게 엄마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엄마가 끌려갔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윤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죠. 제발 아니길. 하지만 윤재혁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대 상공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헬기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헬기 소리가 겹쳐오며 부대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신병들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에는 헬기 세대가 부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교관이 소리쳤죠. 창문에서 떨어져. 전원 집합. 신병들은 급히 생활관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은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헬기가 착륙하는 소리,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 군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혁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어요. 동기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뭔 일이야? 감찰이야? 모르겠어. 근데 별단 사람들 왔다던데. 별? 장성? 응. 여러 명. 윤재혁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서 부대 정문 앞 감시초소에 서 있던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헬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세 대의 헬기가 거의 동시에 부대 상공에 나타났고 그 소리가 겹쳐지며 땅이 진동했어요.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미친 듯이 날렸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감시초소 병장이 무전기를 급히 들었어요. 본부, 여기 정문 초소. 헬기 세대 착륙 중입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확인했다. 전 병력 대기 태세 유지. 헬기들은 부대 중앙 연병장에 차례로 착륙했습니다. 첫 번째 헬기의 문이 열리고 별이 박힌 견장을 단 장성이 내렸어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헬기에서도 장성들이 내렸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소장, 중장, 대장. 그들의 얼굴은 요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섭게 조용했습니다. 부대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복도를 지나던 간부들이 멈춰섰고 행정실에서 일하던 병사들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별이 몇 개야? 셋, 넷 아니 다섯? 저기 또 있어. 여섯. 별을 단 장성들이 줄지어 내리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아니, 재앙이었어요. 장교들이 뛰어나와 경례를 올렸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강도연은 복도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은 창틀을 붙잡고 있었지만 계속 미끄러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설마 진짜로. 강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죠. 박현수 대령은 이미 준비해둔 원본 기록 파일들을 USB에 담아 손에 쥐고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장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어요. 박현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원본을 보존해 둔 게 옳은 판단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합참의장이 가장 먼저 박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현수는 고든 자세로 경례를 올렸어요. 박현수 대령, 보고드립니다. 합참의장은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설이는 어디 있나? 조사실에 있습니다. 기록은? 박현수는 USB를 꺼내 올렸어요. 원본 전부 보존했습니다. 편집 시도도 기록했습니다. 합참의장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대장에게 말했죠. 감찰팀 투입, 지휘라인 전체 확인, 통신기록, 보고체계, 인사기록 전부. 알겠습니다. 합참의장은 다시 박현수를 봤어요. 강도연 중위는 집무실에 대기 중입니다. 불러. 박현수는 참모에게 신호를 보냈고 참모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강도연이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강도연은 장성들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합참의장이 강도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내가 강도연 중이냐? 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실로 가자. 합참의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성들이 그 뒤를 따랐고 강도연은 마지막에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는 내내 간부들과 병사들이 벽에 붙어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죠. 생활관에서는 신병들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연병장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교관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헬기와 장성들에게 시선을 빼앗겼으니까요. 윤재혁은 창가 제일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기 하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야, 저거 별 몇 개야? 대장 아니야? 맞아. 별 넷 달았어. 우와, 대장이 왜 여기 와? 모르겠어. 엄청 큰일 난 거 아니야? 윤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죠.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설이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자 합참의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설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금방 표정을 굳혔죠. 합참의장은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나가 있어. 조사관은 황급히 경례하고 나갔어요. 조사실에는 합참의장, 장성 몇 명, 그리고 강도연과 윤설인만 남았습니다. 합참의장은 강도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본 기록.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합참의장은 옆에 있는 중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중장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다방에서의 장면이 나왔어요. 강도연이 윤설인을 조롱하는 장면, 다방년이라고 부르는 장면, 신분증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장면, 모든 게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은 영상을 끝까지 본 후 강도연을 다시 봤어요. 통신 기록, 편집 흔적, 보고 체계, 인계 과정, 전부 확인할 거야. 강도연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대를 지키려. 합참의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어요. 부대를 지킨 게 아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 했다. 강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가장 끔찍한 반전이 터졌습니다. 감찰팀이 강도연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줄줄이 드러난 거예요. 강도연이 과거에도 민간인을 압박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실적으로 만든 정황들, 문서 조작, 증거인멸, 허위 보고 전부 나왔습니다. 중장이 보고했어요. 의장님, 과거 사건 6건 확인했습니다. 전부 비슷한 수법입니다. 합참의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계속 조사해. 연루자 전부 찾아내. 강도연의 결말은 한 번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감찰, 수사, 구속 가능성, 파면, 그리고 강도연을 감싸던 상급자들까지 연대 책임 조사 대상이 되었어요. 별 13개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도연의 인생 전체를 절차로 박살냈죠.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합참의장은 조사실에 서서 강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강도연은 더 이상 장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합참의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 강도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번 넘어지고 나서야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합참의장은 강도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오늘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민간인을 모욕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어. 그리고 과거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했지.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합참의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내가 그걸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민간인을 수상자로 만들고 서류를 조작하고 실적으로 포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 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합참의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사과는 의미 없어. 넌 이미 선을 넘었어. 합참의장은 옆에 있는 소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강도연 중위, 즉시 직위 해제. 군사경찰에 인계하고 구속영장 청구 준비해. 소장이 경례하며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2명의 군사경찰이 들어와 강도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강도연은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도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실에는 합참의장과 윤설인만 남았습니다. 합참의장은 천천히 윤설인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았어요. 윤설인도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나?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치지는 않았고? 네. 괜찮습니다. 합참의장은 윤설인의 손목을 봤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보였어요. 그 흉터를 만든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합참의장은 시선을 돌렸죠. 재혁이는 봤나? 윤설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봤습니다. 하지만 재혁이는 절 외면했어요. 합참의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가 상황을 몰랐을 거야. 윤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재혁이는 저를 창피해했어요. 동기들 앞에서, 장교 앞에서 엄마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윤설인. 괜찮습니다. 전 그저 재혁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합참의장은 윤설인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함도 있었어요. 윤설이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상처받아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죠. 합참의장은 천천히 말했어요. 윤설인을 군인으로 만든 건 나였다. 특수임무에 투입한 것도 나였고 위험한 작전에 보낸 것도 나였어. 윤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널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 내 아들 앞에서 모욕당하게 만들었지. 윤설이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군인이었던 것도 임무를 수행한 것도. 다만 윤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재혁이가 저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군인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요. 합참의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윤설이는 언제나 강했습니다. 어떤 임무도 완수했고 어떤 고통도 견뎌냈죠. 하지만 지금 윤설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흘리지는 않았지만 고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혁이를 만나게 해주겠다.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윤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재혁이가 준비됐을 때 오게 하세요. 강제로 만나면 더 상처받을 겁니다.
합참의장은 윤설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윤설인 기억해. 넌 약하지 않아. 내가 오늘 여기서 참은 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야.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윤재혁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은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교관이 들어와 소리쳤죠. 전원 집합. 지금 당장. 신병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윤재혁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연병장에는 이미 다른 생활관 신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죠. 박현수 대령이 나와 훈시를 했습니다. 오늘 부대에 큰 일이 있었다. 장교 한 명이 민간인을 모욕하고 직권을 남용했어. 그 장교는 지금 조사받고 있고 곧 처벌받을 거다. 신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현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군인은 힘이 있다. 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돼. 민간인을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짓밟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야. 그냥 폭력배지. 윤재혁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당한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다방면이라는 말,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의 외면. 박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모욕당한 분은 신병 한 명의 어머니였다. 그분은 아들을 보러 왔다가 장교한테 모욕당했어. 그리고 그 아들은 엄마를 외면했지. 윤재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현수의 시선이 윤재혁을 향했어요. 윤재혁 신병? 윤재혁은 몸이 굳었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윤재혁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모든 신병들의 시선이 윤재혁에게 쏠렸습니다. 윤재혁은 박현수 앞에 섰죠. 박현수는 윤재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조사실에 계셔. 만나고 싶으면 가도 돼. 윤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박현수는 윤재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 내가 후회하지 않게. 윤재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윤재혁은 경례를 올리고 조사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윤재혁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고 다시 복도를 달렸죠. 조사실 문이 보였습니다. 윤재혁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윤재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윤설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재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윤설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윤재혁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 시선 따위 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재혁은 조사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이 무릎에 닿는 순간 고통보다 먼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윤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윤설이는 의자에 앉아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윤재혁의 떨리는 어깨를, 주먹을 쥔 손을,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을 지켜봤습니다. 윤재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숨이 끊어질 듯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인 줄 알면서도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기들이 보고 있었고 장교가 비웃고 있었고 저는 무서웠어요. 윤재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끌려갈 때도 저는 한 발도 못 움직였습니다. 그냥 서서 봤어요. 겁쟁이처럼.
윤재혁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어요. 손등이 빨개졌지만 윤재혁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저는 엄마를 버렸습니다. 엄마가 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그냥 창피했어요. 윤재혁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코를 흘리며 울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윤재혁은 18살 청년이 아니라 엄마 앞에서 우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윤설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윤설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죠. 윤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재혁은 그 손길에 더 크게 울었어요. 윤설이는 힘을 주어 아들을 천천히 세웠습니다. 윤재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윤설이는 아들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윤재혁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윤설이는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무릎 꿇은 건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한 거다. 윤재혁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설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외면한 건 나도 알아. 창피했겠지. 동기들 앞에서, 장교 앞에서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윤재혁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윤설이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하지만 재혁아, 엄마는 내가 창피해했다고 해서 널 원망하지 않아. 내가 나를 외면했다고 해서 미워하지도 않아. 윤재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윤설이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윤설이는 내 엄마라서 버틴 거야. 내가 부끄러워해도, 내가 날 외면해도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윤재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윤설인도 아들을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고 윤설이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윤재혁은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죄책감을, 모든 후회를, 모든 미안함을 눈물로 쏟아냈어요. 윤설이는 아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참 후 윤재혁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 윤설이는 아들을 살짝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생활관으로 돌아가. 동기들이 기다릴 거야. 윤재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 좀 더 있어도 돼요? 윤설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넌 지금 군인이야. 군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해. 윤재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설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재혁아,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어.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넌 내 할 일을 해. 훈련 열심히 하고 좋은 군인 되어. 윤재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혁은 마지막으로 엄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설인도 가볍게 경례로 답했죠. 윤재혁은 뒤를 돌아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윤설이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재혁아. 윤재혁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윤설이는 그제야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떨렸던 다리가 풀렸고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설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합참의장은 경호도 떼고 혼자 윤설인을 찾아왔습니다. 다방 파도에서 만났어요. 최미정은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합참의장은 윤설인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윤설인을 군인으로 만든 건 나였다. 특수임무에 투입한 것도 위험한 작전에 보낸 것도 나였어. 윤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당한 일은 내 책임이기도 해. 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윤설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군인이었던 것도 임무를 수행한 것도요. 다만 재혁이가 이제는 저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합참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이는 오늘 배웠을 거야. 용기가 뭔지, 책임이 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윤설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윤설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 13개가 움직였다면서요. 합참의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장이야.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그래도 고마웠어요.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마지막 장면. 며칠 후 윤재혁은 연병장에서 가장 끝까지 남아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엄마를 외면한 나로 살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동기들이 먼저 들어가고 교관들도 돌아갔지만 윤재혁은 혼자 남아 연병장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윤재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죠. 엄마가 지켜준 건 나였어. 내가 지켜야 할 건 이제부터야. 부대가 뒤집힌 날 윤재혁은 군대가 무서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이 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윤재혁은 바뀌기로 했습니다. 강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되기로요. 그리고 그 변화가 윤설인에게는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윤설이는 멀리서 아들을 지켜봤어요. 연병장에 홀로 남아 정리하는 아들의 모습을. 윤설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별 13개가 내려온 날 한 아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